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18일 금요일 저녁 9시 37분입니다. 주말에는 영상 녹화 좀 쉬고요. 월요일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규칙적으로 저녁 시간마다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좀 업로드 해 볼게요. 그리고 참 오늘 밤은 미국과 유럽 증시 휴장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볼게요. 어젯밤 미국 증시는 뭐 이 정도면 일단 선방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. 근데 조금 힘이 모자랍니다.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었냐면요.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하는 상황이다? 여기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쌍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. 여기서 이 바닥이 다시 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5일선 위쪽으로 좀 올라와 주는 강한 매수세를 확인하는 게 좀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. 근데 어젯밤 어땠죠? 빠지지만 않았습니다. 어젯밤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됐을 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바닥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. 여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. 여기 단기 바닥만 지금 일단 굳건한 상태고요.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한 지금 여기에 대한 이 바닥은 또 확인이 안 된 겁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또 테스트가 필요해요.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일단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됩니다. 더 빠질 수 있다.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.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 4월 초에 빠졌던 게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는 당분간 좀 지키고 일단은 뭐 폭락 장세는 여기쯤에서 일단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. 이건 의견이에요. 지금 사실은 뭐죠? 단기 바닥만 확인이 됐다고요. 이 자리가 중기적인 바닥인지 장기적인 바닥인지 모르고 일단 뭐 믿을 만한 작은 구석이 하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자리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채권과 주식이 언제나 좀 밀접한 연관을 좀 가지는데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 채권이 좀 혼조한 상황이라고요. 지금 큰 상황에서. 그리고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 지금 채권도 단기 바닥을 확인했을 뿐이지 여기가 이제 든든한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권이 한번 훅 빠지고 나서 이렇게 N자로 지금 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단기 바닥이 만들어진 거지 이제 여기 바닥이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은 조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. 아직 힘이 좀 붙입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반등이 고작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비실비실거리고 있다는 건 채권이 일단 힘이 별로 없다는 건데요. 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관세와 관련된 뭐 그런 불확실성 또 그리고 뭐 중국과 뭐 일본 이런 데서 뭐 미국 채권을 팔아치운다 미국 채권을 팔아치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권이 이렇게 요즘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이 박살이 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같이 빠진 꼴이죠, 그죠?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야기가 좀 샜는데 이 채권이 바닥을 좀 든든하게 확인을 해야 주식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주식시장과 지금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 채권시장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거든요. 예전에는 방향성이 서로 달랐지만 지금은 같은 방향성입니다. 이제는요. 그래서 하여튼 채권이 바닥이 좀 든든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채권의 힘이 좀 너무 약하긴 하죠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사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안정된 상황은 아닙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뭐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비리비리했을 수도 있고요. 하여튼 지금 뭐 말씀드리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그래도 조금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 의미있게 좀 올라오긴 했고 조금 좀 강력해 보이는 그런 단기 바닥 정도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채권 시장은 아직 영 힘이 없죠. 그죠? 30년물 채권인데 분명히 주식시장과 이 최근의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합니다. 그죠? 분명히 주식시장이 조금 더 세 보여요. 채권 시장은 좀 약해 보입니다. 채권이 아직 든든하게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. 네, 그런 좀 경계심이 좀 필요합니다. 미국 증시 나스닥이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다만 이쯤 되면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
참고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혹은 뭐 채권시장이 이 본격적인 이번에 폭락했던 것이 중장기적 바닥이고 뭐 진짜 이 자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주식이 오른다라고 하려면은 뭔가 이제 다른 어떤 큰 시장의 기본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겁니다. 뭐 그런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일단 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철회한다거나 그럼 되겠죠, 그죠? 지금까지 내놨던 관세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주식시장이 다시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. 그죠? 채권시장도 안정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면 지금 또 하나의 화두가 뭐죠? 아, 뭐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. 뭐 자꾸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. 저기 파월은 집에 가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.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좀 있는 상황인데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를 파월이 만약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QT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대차대조표 축소 중인데 대차대조표 축소가 중지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그런 매크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이 지금 주식시장은 확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. 저의 생각은 그래요.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 이제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없다라면 이 당분간 조금 좀 불안불안하고 이 바닥을 찾는 그런 미지의 어떤 그런 탐험은 조금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.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좀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당장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당장 뭐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그럴 상황은 아니다, 그죠? 채권 시장을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. 오늘요, 방금 전에요.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많이 돼야 그래야 주식 시장도 좀 지금 같이 안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일단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은 뭐 S&P 지수도 조금 보자면은 S&P 지수는 그래도 어젯밤 나스닥보다는 조금 선방을 더 했는데요. 양봉을 만들어내긴 하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약하죠, 그죠? 이런 걸로 모자랍니다. 하루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죠. 하루에 1, 2%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, 요즘에. 하락할 때 2% 하락했는데 상승할 때 0.1% 오르면은 상승할 때 0.1% 상승하면 이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죠, 그죠? 그러니까 미국 증시 여기 단기 바닥 확인해 놓고 지금 여기가 또 다른 바닥이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경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. S&P든 나스닥이든 똑같은데요.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약간 지금 안정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이런 겁니다. 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죠. 변동성 ETF가 어쨌든 5일선을 계속해서 5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. 근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지금 이 변동성이 대략적으로 여기죠, 그죠? 67.68 이 정도 될 겁니다.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시가와 종가가 몰려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. 이 자리를 빨리 붕괴시키고 내려와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주식시장은 아마 급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점들은 조금씩 미국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고 있긴 있는데, 근데 이 안정을 되찾으려면은 지금 상황에서 안정을 되찾으려면 그죠?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아예 뭐 철회한다든가 아니면 뭐 파월 의장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뭐 바꿔준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쨌든 회복은 느리긴 느릴 겁니다. 분위기가 찔끔 이제 좋아지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.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지금 찔끔 이제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주식이 오른다 그러잖아요. 지금 약간 불안의 벽을 타고 주식이 찔끔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공격적으로 주식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다?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트럼프의 정책 변화나 아니면 통화 정책 변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.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. 채권 시장도 힘이 없고 주식 시장도 힘이 없습니다. 이게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. 뭐 다른 거 봐도 뭐 똑같습니다. 뭐 변동성 지수 말고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걸 봐도 그죠?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. 그죠? 비슷한 때에 바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쌍바닥 확인 중입니다. 근데 어젯밤에 분위기 안 좋았죠.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
하여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엔비디아 주식도 뭐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, 그죠? 엔비디아 주식도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쌍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, 하여튼 힘이 없습니다. 미국 반도체가 힘이 없습니다, 그죠? 요 정도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국제유가는 지금 보니까 65달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요. 65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왔네요, 그죠? 이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. 65달러를 이제 넘어서면은 이제 그러면 진짜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될 수 있을 건데요.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겁니다. 여기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은 65달러를 이렇게 한 번에 강력하게 뚫고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,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 불안하죠, 그죠? 65달러 무거운 저항이에요. 이 자리 쉽게 넘는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또 빠질 수 있다,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무거운 저항이에요, 일단요. 이 자리 넘어가면 안심을 할 수 있는데, 이 자리를 당장 넘어가긴 좀 어려울 거고, 당장 넘어가려면 어떤 근본적인 무슨 변화가 필요하다고요, 그죠?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이걸 넘어가려면은 이 시련이 좀 많이 겪을 겁니다, 그죠? 불안의 벽을 타고 가면서 올라가려면 이 좀 시간과 많은 고통이 좀 따라갈 겁니다. 하여튼 65달러 중요한 저항까지는 일단 수월하게 올라왔는데, 그 다음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죠, 그죠? 뭐 구리값 이런 건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데, 조금 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강한 상황이죠, 그죠? 찔끔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, 그죠? 하여튼 그런 상황.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, 한국 증시는 사실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제 참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긴 한데, 한국 증시는 이 양대 지수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5일선 깬 적이 지금 하루밖에 없어요, 최근에요. 그죠? 5일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고요. 코스닥도 그래요. 코스닥도 5일선을 잘 깨지 않습니다.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양대 지수가 둘 다 무거운 저항권에 온 거는 맞습니다. 국제유가로 표현을 하자면은, 이제 국제유가로 말씀드리면 65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제 코스피 선물 보고 계신데, 어딘가를 못 넘고 있죠. 어딘가를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최근에 한 4, 5거래일 정도 어딘가를 못 넘고 있고, 이 자리를 연장을 요렇게 해보니까 어디다?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린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, 이 자리만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만 넘어서면 그래도 좀 한 이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는요. 이 저항을 넘어서면 이렇게 위에까지 목표치가 열린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아직은 돌파 한착한 건 아니죠, 그죠?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잘하고 있어요. 요즘에 일단 미국이 약한 거지, 미국이 조금 약하지, 콜록콜록하지, 미국이 막 자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한국 증시도 일단 네, 미국 증시가 자빠진 건 아니라 그런지 순환매 차원의 어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지,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요즘에 상황이 낮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서 어딘가 이 무거운 저항 요거 하나만 넘으면은 이 위에까지 목표치가 열리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.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약 4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딱 걸려 있네요, 그죠? 그 자리를 좀 연장을 해보면, 그죠?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. 이런 자리들이 여기 이런 자리들일 겁니다. 이런 자리들, 그죠? 여기 보이시죠? 이 대략적으로 어딘가 중요한 저항입니다.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고,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일단 여기 국제유가 65달러에 해당하는 중요한 저항이죠, 그죠? 중요한 저항이고, 하여튼 근데 한국 증시는 지금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, 매수세가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긴 해야 될 겁니다.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 자리 돌파 한착하고 목표치는 이 위쪽 빨간 선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겁니다. 하여튼 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증시는 일단 좋습니다. 요즘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거와 달리 한국 증시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. 한국은 좋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
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워낙 강세로 전환이 거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최근 흐름이 괜찮으니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삼성전자가 물론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바닥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, 어쨌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고요. 그래서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,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. 그 일본 증시도 좀 답답해지긴 했습니다. 이거 일본 증시인데요. 일본 증시죠, 그죠? 일본 증시도 이 미국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좀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하여튼 기껏해야 이제 뭐 이런 박스권 요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일본 증시는 지난번 작년 폭락의 저점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있죠. 네,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자리는 뭐 어떤 중기적인 바닥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. 하여튼 일본 증시 탄력이 이래저래 좀 떨어지긴 했어요. 하여튼 근데 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자산 시장이 좀 아직까지 그 분위기가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됩니다. 요즘 한국 증시가 강하고 그래서 뭐 좀 괜찮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달러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일본의 뭐 긴축적인 뭐 그런 정책이 어떤 긴축적인 정책 기대감 때문인지 둘 다인지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엔화 지금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사실 엔화도 이렇게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금융시장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. 엔화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는 이런 구간에서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리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엔화 강세의 흐름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주식시장 아직까지 좀 경계를 하긴 해야 된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채권과 미국 장기 채권과 비슷하게 지금 이 엔화도 지금 바닥을 잘 못 잡고 있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.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주식시장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그래서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된 거고 중장기 바닥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엔화 강세 이것도 빨리 해소가 되어야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. 참 한국 증시는 참 이것까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. 한국 증시는 지금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 한번 만들었죠, 그죠? 코스피, 코스닥 양대 지수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었죠. 그리고 이제 요 며칠 전에 어제 4월 17일 날 좀 흔들리면서 여기가 일단 어떤 저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?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국 증시 잘만 여기서 조금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유가 65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들만 잘 넘어준다면 그렇다면 한국 증시 제법 가파른 V자형 반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일단 한국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겁니다. 하여튼 오늘 밤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증시 다 휴장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서 일단 요 정도까지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